락강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의 성과가 중요하지만 그래서 프로이트로 돌아가자라고 지속적으로 선언을 해왔고 프로이트의 성과를 따라가자, 프로이트의 성과에 우리가 계승자가 되자라는 주장을 해왔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프로이트를 읽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것이긴 하지만 또한 프로이트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프로이트를 다시 19세기 전인 과학의 세계로 19세기적 실증과학의 세계로 환원시키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에고 심리학자들이 그토록 비난하고 비판해 왔던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의 한계 또한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프로이트가 어디에까지 도달했고 어디에 정체되어 있었는지 어딘가에 교착 상태에 도달했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지도 락강은 지적하고자 한다는 것인데 그 지적의 대표적인 언급들이 세미나 17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미나 17에서 집중적으로 락강은 프로이트의 교착 상태, 프로이트가 한계점에 도달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가 하면 거기서부터 락강은 이제 새로운 프로이트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신분석의 임상을 진정으로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1969년에 진행된 이 세미나에서 락강이 자신은 더 이상 프로이트의 부성중심적인 정신분석에 머무르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뒤로는 특히 70년대에서부터 락강이 70대가 되는 그 시점인 것이죠. 70대가 되면서부터는 락강은 본격적으로 프로이트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해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지식의 토대들을 설정해 나가고 선언해 나가는 굉장히 뭐랄까요? 선언적인 프로이트의 탈프로이트의 세기를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락강이 주장하고 제안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자, 오이디푸스를 넘어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프로이트의 임상은 전적으로 오이디푸스적인 한계 안에 갇혀 있다라고 락강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프로이트가 오이디푸스적인 한계 안에 갇혀 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언급인데 자, 락강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것처럼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구조, 오이디푸스 신화는 프로이트 자신의 증상이다라고 일단은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프로이트는 사실상 오이디푸스가 우리 모두가 겪는 보편적인 컴플렉스의 구조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락강은 보편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걸 에둘러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건 프로이트 자신의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프로이트가 꿈을 꾸었을 때 오이디푸스적인 꿈을 꾸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프로이트가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아버지, 나이가 많고 권위적인 아버지의 그 삼각 구도 안에서 꿈을 꾸었던 그와 같은 개인적인 현상인 것이지 개인적인 증상인 것이지 그걸 우리가 일반화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게 락강이 생각하는 첫 번째 한계라는 거예요. 오이디푸스 구조의 첫 번째 한계. 그건 보편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보편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이와 같은 한계점을 지적하게 되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이런 이유도 있어요. 지금 이 세미나가 진행되었던 1969년과 70년 사이에 이 시점은 프랑스에서는 1968년 혁명 이후에 세대를 경험하는 시점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1968년 68혁명이라고도 부르는 그 시절의 문화적인 여러 가지 변혁들이 일어나는데 특히 가부장적인 질서에 대한 거부로서 젊은 세대가 더 이상 결혼하지 않고 더 이상 아이 낳지 않고 아이를 낳더라도 부모가 양부가 키우는 이런 형태로 대가족 형태로 구성하지 않고 핵가족이라도 어쨌든 편부 혹은 편모에서 아이가 자라는 그와 같은 현상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전과 같이 오이디푸스 구조 안에 아이가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가족 구조 안에 아이가 자신의 욕망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 같지 않다라고 시대적인 구별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문명이 서구 유럽의 문명이 그 이전의 서구 유럽의 문명이 프로이트가 살았던 시대와 같은 가부장적 체계에서 완전히 이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이디푸스적인 구조가 더 이상 유효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자각이 있었던 것이기도 하고 자, 그게 이 첫 번째 차원에서 락강이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구조가 보편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 그건 프로이트 개인의 증상인 것일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자, 두 번째 차원에서는
여전히 가부장적인 체계일지라도 여전히 예를 들자면 여전히 이 세계가 가부장적인 체계 안에서 작동하는 것일지라도 임상의 목표 자체가 오이디푸스적인 것일 필요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임상의 목표가 오이디푸스적인 것일 필요는 없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아버지 중심적인 임상이 요구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죠. 아버지 중심적인 임상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이 전 강의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라 사례를 설명하는 락강 세미나 17의 6강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해드리면서 프로이트의 한계는 임상에서 상징적인 아버지의 위치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집착 때문에 실패한 것일 수 있고 한계를 드러내는 것일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해드렸던 것이잖아요.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자, 프로이트의 임상은 여전히 오이디푸스적인 구조로 인간을 파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이디푸스적인 구조 안에 내담자를 머물게 만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분석가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아버지의 위치에 머무르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락강은 생각하는 거예요. 분석가가 상징적인 아버지의 위치에 머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분석가가 여전히 상징적인 아버지의 위치에 머무르려고 한다면 자, 그건 내담자를 보다 다양한 욕망의 구조를 개방시키는 대신에 여전히 오이디푸스적인 그 구조 안에 그 콤플렉스가 횡단된 구조이기는 하지만 그 횡단을 아버지의 힘을 빌어서 하도록 만드는 구조 안에 머물게 하는 자, 그와 같은 한계를 락강은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중심적인 임상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걸 여러 가지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중심적인 임상이란 무엇인가 하면 자, 이걸 또 뭐라고도 부르는가 하면 팔로성트리즘이라고도 불러요. 팔로성트리즘. 팔로에서 팔로는 팔루스를 말하죠. 팔루스. 즉 남근을 말하죠. 팔루스. 그리고 성트리즘은 중심주의. 그래서 남근 중심주의라고도 불러요. 다시 말해서 이건 이제 프로이트의 임상을 비판하기보다는 프로이트의 이론을 비판할 때 흔히 많이 사용되는 용어인데 자, 프로이트는 항상 이렇게 파악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내담자가 증상을 보이면 그것은 가족의 문제다라고 일단은 규정을 하고 가족 중에서도 아버지의 기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들이 발생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래서 부성적 기능이 무언가 중심적인 것으로서 항상 가족 내에서 한 아이의 한 주체의 욕망의 구조의 형성을 돕는다라는 판단을 한다면 거기에 아버지의 기능을 필연적인 것으로 가정함으로써 아버지의 기능을 우월한 것으로서 즉 부성적 기능을 즉 아버지의 욕망의 소유물인 팔로스를 우월한 것으로서 판단하는 경향으로 이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비판받을 수 있다는 거. 왜 아버지의 기능을 중심에 놓는가? 왜 아버지의 욕망의 대상이 팔로스를 중심에 놓는가? 그렇게 한다면 남성 우월주의적인 판단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프로이트를 비판할 때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렇게까지 비판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건 프로이트가 남성 우월적인 방식으로 인간의 무의식을 파악하고 일어나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대상 자체가 남성 우월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문명 자체가 남성 우월적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인간의 문명이, 인간의 욕망이, 인간의 무의식이 남성 우월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남성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형성된 무의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남자건 여자건 아버지가 우월한 것으로 학습당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무의식이 구성되는 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남성 우월적인 것이 아니고 프로이트가 관찰을 해봤더니 인간 문명의 무의식이라는 것이 남성 우월적으로 팔루스 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더라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사태 판단인 것이지 사태가 이러해야 한다라는 주의 주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프로이트를 비판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프로이트의 한계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렇게 남성 우월적인 방식으로 혹은 남근 중심적인 방식으로 구성된 우리의 무의식을 극단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를 그대로 보수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였던 부분은 비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남성 우월적인 것이 자
우리의 무의식이라면 자, 그렇지 않은 욕망의 세계도 가능하다라는 제안을 하는 대신 프로이트는 그 남성 우월적인 아버지 중심적인 무의식의 구조에 기능장애가 일어났다면, 다시 말해서 너의 친아버지가 혹은 너의 집안에 있는 아버지 역할을 했던 누군가가 제대로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상징화된, 즉 죽은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무의식에 그와 같은 증상적인 문제들이 발생한다면, 자,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라는 제안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프로이트는 내가 너의 죽은 아버지, 잘 죽은 아버지, 그래서 상징화된 아버지의 역할을 해줄게 라는 그와 같은 제안을 하는 것처럼 임상이 구조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락강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남근 중심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무의식이 구성되지 않은 것 같다, 사회가 완전히 바뀌었다 라는 자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남근 중심적인 임상의 지식을 포기하고 다른 영역으로 나아가는, 자, 그와 같은 행보를 보이는 것이기도 하고, 그게 첫 번째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68년 혁명 때문에 그와 같은 영향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록 남성 중심적이고 남근 중심적인 방식으로 당신의 무의식이, 내담자의 무의식이 구성되어 있을지라도 내가 그걸 다시 강화시켜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분석가가 다시 아버지, 상징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함으로써 내담자의 부성 중심적인 무의식의 구조를 다시 보완시키고 예전처럼 강화시켜줄, 예전으로 되돌려줄 이유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락강은 보다 급진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어떤 방향이냐 하면 꼭 아버지가 필요한가? 아버지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락강은 내담자의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돌멩이 같은 역할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주춧돌이긴 하지만 또한 버려질 수도 있는 돌멩이 역할, 즉 대상 A의 역할을 함으로써 내담자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즉 내담자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은 상징계의 S1의 기표를 선물해주는 주체가 되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책임져줄 새로운 언어를 너에게 선물로 줄게. 자, 이건 아버지들이 하는 역할이야. 상징적인 아버지들이. 그런데 락강은 그 역할을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내담자는 그 역할을 기대하고 분석가를 찾아오지만, 내담자는 그 역할을 기대하고 분석가에게 나의 아버지 역할을 해주세요.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내려주세요. 라고 요청하지만 락강은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락강이 그걸 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걸 해야 하는가? 누가 그걸 해야 하는가 하면 너 자신이 해야 된다는 거죠. 너 자신, 당신 자신, 내담자 자신이 당신의 주인 기표를 스스로 발명해낼 것을 분석가가 요청한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방향으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락강은 더 이상 프로이트의 부성 중심적인, 오이디푸스 중심적인 임상의 구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는 것이죠. 그걸 내려놓자. 우리 다른 게 있다. 우리 다른 길로 나아가자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락강은 아주 철저하고 아주 충실한 프로이트의 해석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프로이트의 기표들을, 지식을 책먹기 하듯이 먹은 다음에 전혀 다른 행동을 하기 위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동력으로 사용했던 이론가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책먹기를 실천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 대표적인 문장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프로이트의 임상의 모토가 있죠. Wo es war, soll ich werden. 프랑스어로 하면 Là où c'était, le je dois advenir. 한국말로 하면 그것이 있던 곳에 내가 있어야 한다. Wo es war, soll ich werden. 그것이 있던 곳에 내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프로이트 임상의 클래식한 정통주의자들은 그것을 우리의 충동,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증상적인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충동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그 무의식의 힘을 말하죠. 그 무의식의 힘이 우리를 휘두르고 있을 때 그 무의식의 자리에 나의 의식적인 존재가 가야 한다. 즉 자아가 그곳에 가서 나를 통제해야 한다라는 방식으로 해석하지만, 자, 락강은 그것 자체 정통적인 의미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나라는 것이 자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아가 아니어야만 하는 것인가 하면 그 자아는 타자에 의해서, 타자의 힘에 의해서만 구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는, 즉 주체는, 르주는 락강적인 관점에서는 발명될 어떤 것으로 가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발명의 몫은 내담자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자가 나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 그 타자를 몰아내고 타자의 자리에 내가 도래해야 한다 라는 모토는 엄밀한 의미에선 프로이트의 전통을 그대로 따라가고는 있지만,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주체 이론에 근거해서 그 나라는 존재는 어떤 실체이거나 어떤 자아이기보다는 발명될 어떤 과정으로서 락강 가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방식으로 락강은 프로이트로부터의 도약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락강은 지속적으로 지금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강의가 호모 렐리기오수스잖아요. 호모 렐리기오수스라는 그 종교적 인간이라는 개념을 제가 왜 이 강의에서 사용을 했는가 하면, 바로 이 아버지의 기능은 바로 종교적인 기능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무의식이 아버지의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자, 인간이 그토록 종교적인 것이 되는 것은 이상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그 아버지는 상징화된 아버지이고, 상징화된 아버지가 바로 종교에서 말하는 그 신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또한